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추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로 획일화된 수련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장애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스토어 기빙 팩토리를 소개합니다. 아현동의 오래된 목욕탕 행화탕이 다큐멘터리 상영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추방에 일각에선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김모 선교사 부부는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어린 딸과 함께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한국인 선교사 32명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종교법상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60여 명은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당하는 경우는 해마다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강경 조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전체 종교 국정회를 통해서 종교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자체 내에서의 강력한 어떤 종교적 정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에게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따른 선교사 추방에 교계에선 중국 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본국에 온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선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자발적 추방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심리적 또 정신적 이런 충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그런 충격들을 이제 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돌연 사역지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매년 방학이 되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련회가 열립니다. 특히 대형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엔 많은 교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형 집회 위주로 획일화된 수련회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형 집회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청강생이 아닌 주체로 만드는 수련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상은 공유하고 공감하고 참여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공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매년 똑같은 강사진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방학 시즌마다 셀 수 없는 수련회가 열리고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지만 강사진은 비슷합니다. 주제에 맞춘 강사진이 아닌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스타 강사를 섭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청년 강사진보다는 성경적인 가치 붙들고 오히려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강사진이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 대형 수련회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대안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사역자 나도훈 목사가 개발한 네일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일정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국의 스쿨처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캠프들은 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일로 캠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캠프들과 차별된. 끝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삶 속으로 돌아왔을 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련회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새 상품을 후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기빙팩토리인데요. 이곳은 의류, 화장품,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시중의 약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사회적 기업 청밀이 함께 운영하는 기빙팩토리는 따뜻한 사랑과 문화를 만드는 공장이란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된 가게입니다. 조요셉 팀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공헌을 원하는 46개 기업이 여러 물품들을 후원해줬다며 기빙팩토리 이용자들은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빙팩토리의 사역은 기업 후원과 함께 청밀 소속 사회복지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구제 상품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 기빙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곳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기빙팩토리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 아현동의 오래된 목욕탕 행화탕이 다큐멘터리 상영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50년 역사를 간직한 행화탕은 2011년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은 후 지난해부터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젊은 독립예술가들의 프로젝트팀 마침내 극장이 3일부터 5일까지 마침내 극장 목욕탕을 지나야 입구란 주제로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영회엔 모래, 꽃피는 편지, 덩어리 등 총 7명의 감독들이 만든 9개의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특히 감독들은 작품에 어울리는 장치들을 상영관에 직접 설치해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명자나무 작품의 김석 감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재능교육 선생님들의 복직 투쟁을 전하기 위해 상영관의 투쟁 모습을 재현하는 농성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김 감독은 학습지 선생님들은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영화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행화탕은 2월 중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드라마 파스타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며 스타 셰프로 자리 잡은 쌤킴입니다. 자, 쌤킴은 지금 뒤집었습니다. 닭가슴살, 조금 탔나요? 지금 뒤집었습니다. 닭가슴살, 조금 탔나요? 쌤킴 셰프는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의 앞글자를 따서 쌤이라 지을 만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특히 쌤킴 셰프는 새벽 기도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청년 시절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키면서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달란트인 요리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쌤킴 셰프는 최근 NGO 단체들과 함께 푸드트럭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접 요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고요. NGO 단체들도 저런 사역 통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요.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 누나라 불리는 배우 최강희 씨가 매 주일마다 대학로에서 거리 전도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밤낮 없이 일하는 예술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강희 씨는 현재 대학연합교회에 출석하며 목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대학로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못 드리신 분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스케치북 전도와 버스킹 전도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강희 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좋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며
제가 만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의 유서 깊은 흑인교회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고로 성경 공부를 하던 성도 9명이 목숨을 잃어 미국 사회와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총을 난사한 범인은 바로 당시 21살의 백인 청년 딜런 로프였습니다. 청년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교회에 있는 흑인 성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법정에 서는 날 희생자 가족들도 참석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가족들은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awanza saying this is my son, but Tawanza was my hero. Tawanza was my hero.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들으신 대로 유가족들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앗아간 범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는데요. 유가족들은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증오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선 죄를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을 전하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는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당과 본인을 위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수층의 붕괴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뜻을 전달받은 한광옥 비서실장은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18호 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탈북 여성인 박금옥 씨는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해 수용소에서 탄광 일을 하며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1살부터 24살까지 수용소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독버섯을 소금에 절여 먹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바람에 2사람 모두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는 진술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명간 등지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부정적인 여론조사들을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최근 여론조사들은 모두 가짜 뉴스라며 국민들은 국경 안보와 극단적 입국 심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특정 여론조사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행정명령에 관한 법정조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도 행정명령 지지도가 44%에 그치는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소비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지만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청년들은 과감히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백화점들이 내놓은 프리미엄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초콜릿의 매출은 수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질 좋고 독창적인 초콜릿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초콜릿과 함께 보석, 자파 등이 들어간 100만 원대 상품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에서 전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있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소비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정정보도문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는 선박이나 열차, 전동차, 터미널 역사,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다음 달 21일 경기도 파주 영락교회 송악기도처에서 제2회 통일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통일기도회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지난해 4월 기성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교단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기독교 미래연구원이 반동성애 교육 PPT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독교 미래연구원 최병규 목사와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최 목사는 이번 자료를 통해 교회 전체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법한교회에서 제주 지역 영성일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아내 박리부가 사모 등이 강사로 나서며 영성훈련을 공유할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 CEO를 대상으로 책쓰기 학교 마스터 과정 봄학기가 다음 달 9일 개설됩니다. 이번 과정은 교육 전문기관 주식회사 한국교육센터가 주관하는 강좌로 인하공전 외래 교수인 봉은희 작가가 강사로 나섭니다. 강의는 세부적인 글쓰기 방법과 개인별 호칭 및 1:1 첨삭 지도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